우리는 하루 종일 자신과 이야기합니다. 창피했던 순간을 떠올리고 미래에 대한 희망을 말하고 걱정과 고민을 이야기합니다. 머릿속에서 자신과 어떻게 이야기하는지에 따라 인생이 달라집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의 목소리를 활용해 목표에 집중하고 소중한 것을 챙깁니다. 반면 자신과 부정적인 것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번 테스트 결과는 끔찍할 거야. 내 인생은 이제 망했어. 쟤는 왜 나한테 그런 식으로 말하지? 나를 싫어하는 게 분명해. 짜증나네. 이 사람은 누구보다 더 자신을 학대하면서 부정적인 감정을 고조시키고 그에 따라 행동합니다. 내면에서 부정적인 생각을 끊임없이 이야기하는 목소리를 채터라고 합니다. 채터는 우리의 고민거리를 가까이 끌어와 확대합니다. 다른 것은 안 보이게 하고 지금 내가 불안해하는 것, 고민하는 것만 내 눈앞에 들고 와 흔들어대죠. 채터는 실적, 의사결정, 인간관계를 위험에 빠뜨립니다. 채터는 직장에서 저지른 실수, 사랑하는 사람과 벌인 언쟁을 계속 떠오르게 합니다. 창피함, 분노가 점점 쌓여가고 극단적인 행동으로 이어집니다. 우리는 흔히 내면을 탐구하는 것, 내적 성찰을 좋은 것이라 배웠습니다. 하지만 자신과 이야기하는 방식이 잘못되면 내적 성찰은 폭력성과 공격성을 부추기고 우울증 등의 정신장애를 유발하게 됩니다. 내면의 대화가 채터로 변질되지 않게 당신의 목소리를 조절해야 합니다. 이선 크로스는 내면의 대화를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심리학자입니다. 그의 책 채터, 당신 안의 해방꾼은 동료 심리학자 애덤 그랜트, 캐롤 드웨, 앤젤라 더크워스가 극찬한 책이죠. 채터는 우리의 집중력을 뺏어갑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싸우고 난 뒤에 일에 집중하지 못하고 책을 읽기 힘든 적이 있을 겁니다. 채터가 끊임없이 싸웠던 내용을 복기하고 화를 더 부추기기 때문이죠. 정서적 고통은 뇌가 느끼기에 꽤 심각한 위협이라서 집행 기능과 관련된 신경세포가 그 문제에 매달리게 됩니다. 다른 일을 할 수 없게 만들죠. 채터가 집중을 방해한다는 연구는 무수히 많습니다. 채터에 시달리는 학생은 성적이 떨어지고 배우는 무대에서 얼어붙는 자신의 최악의 상황을 상상합니다. 투수는 자세를 의식하느라 오히려 폭투를 던지게 되죠. 이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줌아웃입니다. 채터가 문제를 확대해서 감정을 격앙시켰다면 다시 문제를 축소해서 저 멀리서 봐야 할 필요가 있는 거죠. 채터, 당신 안의 해방꾼은 벽에 붙은 파리가 돼서 자신을 바라보라고 이야기합니다. 외부자 시선으로 자신을 관찰하는 거죠. 저자는 실험 참여자에게 속상한 기억을 떠올려 보라고 요구했습니다. 한 그룹은 직접 눈으로 보는 것처럼 마음속으로 기억을 떠올렸습니다. 몰입자 그룹이죠. 다른 그룹은 벽에 붙은 팔의 관점에서 자신의 기억을 바라봤습니다. 관찰자 그룹이죠. 몰입자는 감정의 포로가 되었습니다. 감정이 토해내는 흐름에 사로잡혀서 그들은 자신의 받은 상처에 온 신경을 집중했습니다. 밀려난 기분, 짓밟히고 유린당한 듯한 기분, 굴욕감, 분노 등을 느꼈죠. 반면 관찰자 그룹은 기분이 오히려 한결 나아졌습니다. 문제를 한층 명확히 보고 과거 사건을 지금의 나에게 도움이 되도록 재해석했습니다. 여러 심리학자가 진행한 연구에서도 줌아웃은 채터를 억제하는데 효과적으로 나왔습니다. 적대감과 공격성이 떨어졌고 투쟁 도피 반응이 억제되었습니다. 우울증을 앓는 사람에게도 효과적으로 나타났죠. 그런데 한참 채터가 날뛸 때 벽에 붙은 파리가 되기란 쉽지 않습니다. 그렇게 상상하는 데는 시간이 걸리기 때문이죠. 이때 1초 만에 관찰자 시점으로 나를 바라보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신을 3인칭으로 부르는 것입니다. 만약 친구를 만났을 때 자신을 3인칭으로 불렀다면 예컨대 있잖아 누구누구는 아이스크림이 먹고 싶어 라고 말한다면 욕을 먹을 겁니다. 귀여운 척 한다며 한 대 맞을지도 모르죠. 하지만 혼자 있을 때 그리고 채터에 시달리고 있을 때라면 자신을 3인칭으로 불러보세요. 이렇게요. 태민아 진정해. 잘하고 있어. 누구나 실수할 때가 있는 법이야. 지금부터 조금씩 해나가면 돼. 기운내. 너는 할 수 있어. 머릿속에서 내 이름을 부르는 순간 그 즉시 자신과 거리 두기가 됩니다. 한 걸음 뒤에서 내 상황을 되짚어 볼 수 있죠.
실험에서도 자신의 이름으로 부르거나 너라며 2인칭으로 부를 때 참여자들은 부정적인 감정이 줄어들었고 상황을 통제할 수 있었습니다. 참여자에게 에볼라 바이러스에 관해 물어보았었는데요. 나를 중심으로 이야기하는 사람은 과도한 걱정에 휘둘렸지만 자신의 이름을 부르며 이야기해달라고 요청하자 사람들은 객관적으로 상황을 판단했습니다. 무엇보다 나를 이름으로 부르는 것의 장점은 속도에 있습니다. 1초 만에 우리는 자신과 거리 두기가 가능해집니다. 그러니 힘든 일이 있을 때, 걱정과 고민이 밀려올 때면 자신을 이름으로 불러보세요. 내 상황이 꽤 괜찮다는 것을 멀리서 바라보세요. 마음속으로 말해보세요. 누구누구야, 다 괜찮아질 거야. 너 지금 충분히 잘하고 있고 앞으로 잘 될 거야. 걱정 말고 할 수 있는 것부터 하나씩 해보자. 그리고 이선 크롭스는 책에서 다음과 같은 거리두기를 제안합니다. 1. 시간적 거리두기. 자신에게 이렇게 물어보세요. 1년 뒤, 10년 뒤에 지금의 문제를 바라본다면 어떨까? 이 문제가 어떻게 해결되어 있을까? 2. 일기 쓰기. 일기는 화자 입장에서 자신을 바라보게 해줍니다. 실험 결과 오늘 겪은 부정적인 상황에 대해 15분 동안 일기를 쓰는 것만으로도 더 나은 기분이 되고 병원을 덜 방문하고 더 건강한 면역 기능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제가 책을 읽으면서 가장 크게 생각을 고친 게 하나 있습니다. 과학을 믿는 저는 미신이나 의식이 쓸모없는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미신과 의식이 챕터를 막아주는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스포츠 선수가 일정한 루틴대로 장비를 세팅하고 특정 음악을 듣고 특정 속옷을 입는 것은 실제로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그렇게 하면 경기가 잘 될 거라고 선수가 믿기 때문이죠. 제사를 올려 조상 신에게 일이 잘 풀리게 해달라고 비는 것도 효과가 있습니다. 그 행위를 통해서 불안과 걱정을 잠시 내려놓을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 나만의 의식이나 부적을 하나 만들어 보세요. 그 의식과 부적이 내 인생에 도움이 될 거라고 믿어보세요. 초자연적인 힘을 믿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을 믿으라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개인적인 역사나 경험을 기반으로 하면 더 좋습니다. 어떤 장소에 갔을 때 너무 좋았다면 그곳의 사진을 책상에 붙이고 그 사진을 보면서 기분을 다스려 보세요. 부모님이 주신 어떤 소품이 있다면 그 소품을 가지고 있으면 일이 잘 풀릴 거라고 믿어보세요. 챕터 당신 안의 해방꾼은 자기 성찰을 자주 해서 오히려 힘들었던 저에게 참 도움이 되었던 책이었습니다. 걱정과 불안을 내려놓고 싶다면 벽에 붙은 파리가 되어보세요. 자신의 이름으로 너라고 불러보세요. 소중한 소품을 간직하며 다 잘 될 거라고 믿어보세요. 다 괜찮아질 겁니다. 책그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